안녕하세요. 이 동영상에서는 우리 책 15장에 있는 예제, 여기 스탬핑으로 만들 수 있는 제품인데 얘를 한번 우리 NX로 모델링 해보겠습니다. 얘의 특징은 기본 여기 이제 타이틀에 있는 것처럼 스탬핑으로 만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이제 이 두께가 다 비슷하다, 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시트 메탈을 만든 다음에 두께를 주는 것이 타당한 방법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또 이 더하기 빼기를 할 때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빼고 라운딩을 주고 이런 부분들은 시트 메탈보다는 시트 바디보다는 솔리드 바디가 더 쉽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솔리드 바디를 만들어서 몇 가지 오퍼레이션을 한 다음에 시트 바디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새로운 파트를 만듭니다. 자, 그래서 제일 먼저 이, 이 스케치를 해서 솔리드를 하나 만들 텐데, XY 평면에다가 이면에다가 스케치를 합니다. 자,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지금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만들었죠. 그래서 얘를 지금 반대편으로 카피를 해서 미러 카피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얘네들을 이쪽으로 미러 카피를 하는데, 여기 보면 지금 이 릴레이션을 계속 생성해서 갖고 있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얘를 연결하고 그리고 여기에는 이렇게 아크를 생성하면 되겠죠. 그리고 얘가 100이죠. 네, 100입니다. 우리 교재에는 이 절반에 해당한 50이 적혀 있지만 얘가 100이고, 그 다음에 얘의 반지름은 250이고, 그 다음에 얘가 100이네요. 그리고 요 점이 여기에 놓여 있을 것 같습니다. 요 축에 지금 여기에 이렇게 놓여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 값이 40이고, 그 다음에 얘는 50이네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금 이렇게 정렬을 시키면, 얘가 지금 이렇게 정렬을 시키면 50, 40, 100, 250이고, 얘가 100이고, 그런데 뭐가 지금 부족한가요? 얘가 여기서 여기까지가 얼마냐 하면 65입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이렇게 모든 게 다 디파인 된 그런 상태이고, 여기에다가 서클을 중심에 이렇게 두 개를 만들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지름이 15네요. 그리고 얘와 얘가 같은 지름이겠죠. 그래서 make equal을 했고, 그 다음에 요 지름까지의 거리가 얘가 20이고 얘가 20이고, 그 다음에 얘는 여기까지 거리가 70입니다. 이렇게 이런 형상입니다. 이런 형상. 그래서 이런 형상을 지금 이제 모든 게 다 정의가 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피니시를 하고 위로 돌출시켜서 지금 익스트루드 탄젠트 커브가 아니라 인퍼 혹은 여기 피처 커브를 해도 되겠죠. 피처 커브를 하면 스케치 전체가 인식이 됩니다. 그래서 100만큼 위로 올려서 이런 걸 만들었고요. 얘를 만들었고, 스케치는 숨겨 놓읍시다. 그 다음에 우리가
얘도 숨겨놓죠. 또 다른 스케치가 하나 필요한데 이번에는 지금 요면, 지금 원래 얘가 이렇게 있었는데 요면에다가 스케치를 해보겠습니다. 이 면에 어떤 상황이냐 하면은 여기서 이렇게 길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 있다가 여기서 이렇게 아크가 있고 다시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여러 가지 그 조건들을 줘야 되겠지만 얘와 얘가 이미 얘가 같은 라인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네요. 그죠? 그 다음에 얘와 얘가 탄전셜하게 만나야 되고, 이제 탄전셜하게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얘와 얘가 같은 길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퀄이라고 줬습니다. 그리고 여기 반지름이 15이고 yes.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높이가 20이고, 그 다음에 얘와 얘의 폭이 40이고, 그 다음에 얘의 높이는 얼마인가요? 여기까지 높이가 요 높이가 45입니다. 그리고 얘의 위치가 여기까지 요 위치가 얼마냐 하면 50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얘의 길이는 딱히 뭐 명시하지 않았고 충분히 길면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길면 될 것 같아요. 얘도 충분히 길면 될 것 같고, 요 가운데 얘네들은 지금 완전히 구석이 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보자면 이런 상태. 여기 구멍이 하나 있군요. 구멍을 중심점 일치시킨 다음에 얘네들의 지름은 15.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다 완전히 구속된 상태고 얘의 길이는 지금 자유로운 그런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려보면 지금 이렇게 지금 뷰를 우리가 스타일을 와이어 프레임으로 보면 이 안에 얘가 이렇게 들어있는 얘가 이 안에 들어있는 이런 상태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홈에서 익스트루드를 얘를 익스트루드 하면 지금 위에서 내려다 보면은 위에서 내려다 볼까요? 이쪽으로는 지금 이렇게 해서 100만큼 왔고, 이쪽으로 마이너스 100만큼 가면 완전히 덮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뷰에서 우리가 솔리드로 보면 입체로 보면 지금 이런 상태잖아요. 그래서 지금 요 커브는 시트 바디를 만들 것 같고, 요 가운데 얘는 솔리드 바디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세팅지에 솔리드라고 하면 솔리드로 만들 수 있는 건 솔리드로 만들고 나머지는 시트 바디를 만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 만들었는데 얘가 익스트루드로 얘를 만들었고 얘도 이렇게 만들었죠. 근데 지금 타임 스탬프를 꺼보면 그러니까 이 시트 바디가 있고 솔리드 바디가 두 개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다시 얘를 꺼보면 지금 이런 상태이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지금 이제 몸통을 잘라낼 텐데, 홈에서 우리가 지금 이 윗부분을 잘라내야 되는데 얘를 잘라내는 것은 불리한 오퍼레이션이 아니고 얘를 이용해서 얘를 잘라서 버리는 거기 때문에 서피스의 트림입니다. 트림 앤 익스텐드가 있나요? 트림에서 여기 이제 우리가 타겟 잘라서 버릴 것을 지금 선택을 하고, 혹은 뭐 이 자를 대상인 거죠. 그게 타겟 자를 대상이고, 그다음 툴은 자르는 칼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칼은 지금 이 면이겠죠. 이 면을 선택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어느 쪽이 그러니까 에로우 사이드가 화살표 방향이 리테인 남을 거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얘를 지금 화살표 방향을 날릴 거다, 딜리트 할 거다라고 해서 하면은 이렇게 지금
잘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만큼 잘렸는데 우리가 얘를 숨겨보면 여기 구멍이 좀 안 뚫렸잖아요. 이 구멍은 요 솔리드 바디, 지금 솔리드 바디만 해요. 요 솔리드 바디로 이 솔리드 바디를 잘라줘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아까 이 타임 스탬프를 꼽으면 이제 시트 바디는 필요 없고 이 솔리드 바디를 이 솔리드 바디로 이렇게 이 빼주는 거기 때문에 이 불리언 오퍼레이션, 불리언의 서브스트랙트로 타겟이 이제 이놈이고 얘 빼기 이놈이잖아요. 그래서 이놈 툴에서 얘를 해주면 요곳에서 이 타겟에서 얘를 이용해 가지고 빼는 겁니다. 그래서 빼면 빠졌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를 숨겨보면 구멍이 뚫렸네요. 드디어 구멍이 뚫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가 타임 스탬프를 켰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스케치를 다시 숨겨 놓으면 이 상태가 됐겠죠. 이 상태가 돼서 이게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우리가 여기를 라운딩을 줬습니다. 라운딩을 우리가 홈에 보면 에지 블렌드가 있는데 이놈이랑 얘를 선택해서 얘가 지금 얼마냐면 25로 라운딩을 주고 여기 뭐 숨겨도 될 것 같습니다. 필요 없는, 지금 여기에서는 필요 없는 대상이어서 어플라이를 누르면 이렇게 이제 됐고 다음에 다시 또 얘를 선택한 다음에 얘가 12죠. 이렇게 해서 여기 라운딩을 주면 이렇게 라운딩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서는 지금 우리가 이 솔리드가 필요가 없고 이 바깥에 면만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면을 추출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긴 한데 현재 NX에서는 인서트에 보면 associative copy 복제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연관이 있는 복제입니다. 그래서 extract geometry에 보면 여기에 이제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face를 선택을 하면 이렇게 페이스 선택을 하고 지금 여기까지죠. 이렇게 지금 8개를 선택을 하고 지금 여기 이제 이 associativity를 남겨 놓으면 나중에 우리가 솔리드를 바꾸면 자동으로 바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를 켜고 그렇게 해서 하면 지금 얘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여러 개의 페이스가 시트 바디로, 그러니까 결국 얘 지금 여기 찍어보면 알겠지만 얘 하나가 시트 바디인 거죠. 지금 여기에 들어가 볼까요? 여기 들어가 보면 얘네들이 다 하나의 독립된 시트 바디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우리가 다른 오퍼레이션들을 하려면 이 시트 바디를 하나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서피스에 보면은 지금 saw라고 있는데 saw가 이 여러 개를 깁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도 보면 이제 타겟 어디에다가 다른 것들을 붙일까, 여기에서 아무거나 선택해도 되긴 하는데 지금 이제 CAD 시스템마다 약간의 어떤 구현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바람직하기로는 좀 메인이 될 만한 그러한 바디를 이 타겟으로 해주고 그 다음에 옆에 이런 놈들을 붙여주는 것이, 한꺼번에 선택할까요? 이런 놈들을 붙여주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 부분들은 지금 뭐 사실 내부 구현과 관계된 일이어서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큰 놈 혹은 메인이 되는 놈을 이 타겟에 넣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드디어 다시 여기 꺼보면 시트 바디가 이게 통째로 하나가 좀 돼 있죠. 통째로. 자, 이 상태이고 그 다음에 얘를 지금 요 면을 구별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테이퍼 드래프트를 주는데 우리가 여기 보면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이
놈들이 있겠지만 페이스를 지금 미안합니다. 방향은 지금 우리가 얘를 기준으로 방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혹은 뭐 여기에 선택해도 되겠습니다. 얘를 기준으로 해야 될 것 같고, 얘를 위에 이렇게 올라가는 방향을 할까요? 그 다음에 레퍼런스, 무엇을 기준으로 기울일까? 이 레퍼런스가 이제 파팅하는 면이 있고, 여기 보면 지금 그림이 있습니다. 두 개 아래 위로 나누는 어떤 파팅 면이 있을 수도 있고, 우리는 지금 고정된 페이스를 하나 선택을 해주고, 그 다음에 그 페이스를 기준으로 여기 이제 해보면은 그 면을 기준으로 이 드래프트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스테이셔너리 페이스가 얘가 기준이다. 얘를 기준으로 그러니까 요 엣지 다 있잖아요. 요 다 있는 면을 기준으로 이렇게 펼치자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드래프트를 줄 페이스, 이런 놈들이 이제 드래프트를 줄 페이스인 거죠. 여기 선택들을 다 꼼꼼하게 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 페이스가 7개네요. 3개, 여기 하나 해가지고 7개. 각도는 지금 각도가 5네요. 5를 주고, 그럼 보면은 지금 이제 이게 위에서 내려다 보면 지금 안쪽으로 구부러졌잖아요. 안쪽이 아니라 우리가 이 드로우 디렉션을 밑으로 하면 지금 이제 이게 바깥쪽으로 이 드래프트가 생기네요. 이렇게 보면 지금 다 바깥쪽으로 5도씩 펼쳐졌을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방향은 CAD 시스템에 따라서 아무튼 상당히 다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꼭 어느 쪽으로 이렇게 기우는지 확인을 하고 그 사용하는 습관을 들이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OK를 누릅니다. 그러면 이제 다 펼쳐져. 가끔 보면 여기 이렇게 벌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는 아마 소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했고, 그 다음에 옆에 여기에다가 지금 살짝 들어가게 만드는 보통 이렇게 어떤 면에서 형상이 튀어나오는 것을 우리가 엠보스라고 그러는데, 살짝 튀어나와 있는. 근데 지금 뭐 이쪽으로 보면 튀어나온 것일 수도 있고, 이쪽에서 보면 들어간 것일 수도 있는데, 들어갔다고 그래서 디보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걸 하려면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NX에는 그 디보스 혹은 엠보스를 하는 메뉴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 스케치가 있으면 할 수 있기 때문에 스케치를 먼저 합니다. 요 면에다가 이 면에다가 스케치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면에 지금 보면은 우리가 어떤 상태냐면, 여기서 요렇게 이런 상태잖아요. 여기 좀 합쳐줘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지금 얘의 반지름이 얼마냐 하면 15입니다. 15고, 그 다음에 여기 얘네들을 가운데에 놔야 되는데, 뭐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이 엣지를 가지고 오면 좀 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엣지를 가져왔고, 그 다음에 이 센터와 이 엣지의 관계가 요거 미드 포인트에 얼라인 시키면 자동으로 오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높이가 40이네요. 이렇게 하면 지금 모든 게 다 정의가 됐습니다. 만약에 정의가 안 됐다면 어딘가 이게 특히 우리 그 학생들 같은 경우 여기 이제 이 클로즈드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뭔가 이렇게 이 조건이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면은 얘가 지금 이런 상태인데, 인서트의 디테일 피처에 아닌가요? 그냥 피처, 디자인 피처인가요? 디자인 피처에 보면 엠보스라고 있네요. 엠보스가 있는데, 먼저 커브를 그러니까 이 엠보스를 들어 올리거나, 그러니까 밀어 넣을 이 커브를 하나 달라는 거예요. 첫 번째 이 커브. 그 다음에 어떤 면을 엠보스를 할까?
이게 면을 찍으라는 거예요. 페이스 엠보스를 할 페이스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페이스를 날 엠보스를 할 거다. 그 다음에 엠보스의 방향은 지금 보면은 이 방향으로 되어 있는데 우린 나는 지금 이 방향으로 밑으로 내리는 방향으로 하겠다. 내리는 방향으로. 그 다음에 이 캡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튀어나오게 했기 때문에 튀어나온 혹은 들어간 부분에 이 바닥 혹은 이게 이쪽에서 보면 튀어나오는 거잖아요. 튀어나오는 부분에 이제 이 뚜껑에 해당하는데 그 뚜껑을 어떻게 만들지에 대한 겁니다. 그것은 지금 이 엠보스 페이스를 옵셋에서 얼마만큼 우리가 엠보스의 깊이가 5기 때문에 얘를 5만큼 옵셋해서 그 뚜껑을 만들면 어떨까? 튀어나온 뚜껑. 그리고 경사는 뚜껑부터 따질 건지 아니면 이 페이스부터 따질 건지. 이 페이스부터 해서 각도가 30인데 지금 보면 이 방향이기 때문에 우리가 얘는 지금 반대 방향으로 해야 될 것 같네요. 그럼 들어갔습니까? 지금 이 방향으로 해야 되나요? 걔도 아니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헷갈리니까. 이게 지금 안 됐습니다. 드래프트는 엠보스드 페이스 맞고 얘가 지금 이상한가요? 뭔가 지금 방향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잠깐 봅시다. 지금 엠보스의 디렉션이 그러니까 이 방향인데 이쪽으로 가는 방향인 거죠 지금. 엠보스의 방향은 지금 위쪽이고 그 다음에 엔드캡이 지금 이 방향이 문제가 있나요? 이 방향이 문제가 있었네요. 엔드캡의 방향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얘를 방향을 바꿔주면 지금 이제 이 원래의 페이스를 이쪽으로 옵셋해서 하는데 문제는 지금 각도가 반대네요. 이렇게 하면 지금 그래서 요 부분 얘가 이 엔드 캡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그래서 해보면 이렇게 튀어나오게 됐죠. 그래서 지금 제가 다시 설명을 하자면 우리가 페이스를 하나 찍어 보겠습니다. 요놈이 엔드 캡에 해당합니다. 엔드 캡 용어상으로. 그 다음에 얘가 엠보스를 하는 페이스에 해당하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만들었냐 하면은 이 면을 이쪽 방향으로 옵셋해서 이 면을 만들고, 그러니까 이 캡이 이 면을 옵셋해서 만들으라는 거죠. 얼마만큼? 5만큼. 그 다음에 이제 9배는 이 각도는 지금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각도를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르게 해보면 지금 여기 보면 엔드캡이 엠보스드 페이스였는데 만약에 잠깐만 있습니다. 엔드캡이 얘가 아니라 드래프트가 from embossed face인데 from endcap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나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은 이 엔드 페이스 요 엔드캡부터 여기서부터 이제 각도를 이렇게 구별을 준 거죠. 그래서 아까는 지금 이면에서부터 각도,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이렇게 드래프트를 줬고 지금은 드래프트를 여기서부터 이렇게 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요 드래프트 옵션에서 from end cap이 아니라 from embossed face를 하면 여기서 이렇게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제 엠보스가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여기만 받고 그다음에 이 면에도 또 이제 파면 되는데 자 해봅시다. 다시 스케치를 요 면에다가 지금 하는 거죠. 이 면에다가 오케이를 했습니다.
오케이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얘를 가져오면 여러 가지 쉬울 것 같아요. 가져오는데 뭐 아마 여기서 이렇게 좀 길게 해놔야 이 부분들이 확실하게 완전히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지금 피니시하면 지금 이런 상태인 거죠. 그래서 아까 이 스케치를 지어보면 네, 이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안으로 밀어넣으면 여기가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엠보스가 아까 우리 사용했으니까 여기 있네요, 그죠? 그래서 커브는 이놈이고, 그 다음에 페이스는 이 페이스고, 그 다음에 엔드캡은 이 페이스를 엠보스 할 페이스를 없애야 돼서 안쪽으로 5mm 집어넣어라. 근데 지금 엔드캡이 이 방향이니까 얘를 이 방향으로 안쪽을 집어넣어야 되겠죠. 네, 안쪽을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 드래프트는 이 면부터 30도로 이렇게 해서 만들면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안쪽에서 보면 스케치 숨겨볼까요? 안쪽에서 보면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거고,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거고, 이쪽에서 보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 NX에서는 뭐 이러한 기능이 있어서 이걸 만들 수 있는데, 이게 잘 안 되면 이러한 것들 모델링을 해서 빼거나 더하거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라운딩을 줘야 되는데, 엣지 블렌드를 지금 이게 순서에 따라서 상태가 많이 달라지는데, 지금 이 경우에는 아마 엣지 블렌드를 요 가장 작은 바닥을 먼저 주고, 바닥이 지금 3이죠. 네. 바닥을 주고, 그 다음에 여기 요거 엠보스의 위쪽 여기를, 얘가 지금 8인가요? 네, 8입니다. 8로 준 다음에 나머지 것들을 해야 쉬울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여기 해놓은 상태로 보면 요렇게 얘가 이렇게 부드럽게 가잖아요. 그래야만 지금 이 라운드가 쉽게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만약에 지금 얘를 내가 서프레스를 하고, 만약에 에지 블렌드를 여기를 먼저, 지금 여기가 여기도 8이네요. 여기를 먼저 줘버리면 지금 여기가 에지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라운딩이, 혹은 이 부분의 라운딩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를 먼저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지금 여기도 이렇게를 해버리면 여기가 이렇게 지금 이제 이런 각이 생기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도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에지 블렌드에서 지금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서 얘랑 얘는 여기가 지금 20인가요? 네, 20입니다. 이렇게 먼저 블렌드를 주고, 그 다음에 요 커브가 쫙 이렇게 이제 탄젠셜하게 연결된 상황이잖아요. 이렇게 이 상태에서 얘를 8로 주면 쉽게 이 라운딩이 됩니다. 안 그러면 이게 지금 이제 결과가 좀 이상하거나 잘 안 되거나 지금도 여기가 이 20R이랑 요 부분들이 여기가 좀 사실 좀 약간 이상해 보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렇게 보면 또 괜찮아 보이기도 하고요. 예. 그래서 이 라운딩 순서를 잘 따져서, 혹은 이리저리 해보고 잘 되는 순서를 만들어서 해봐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끝으로 이제 두께를 주는데, 두께가 서피스에 보면은 티크니가 있겠네요. 그래서 얘를 선택을 하면 한꺼번에 다 선택이 될 거고, 네, 다 됐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체가 하나의 시트 바디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께를 5를 주는데 지금 이 바깥쪽이 아니라 안쪽으로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안쪽으로 바깥쪽으로 줬으면 여기가 이제
그러니까 라운드가 없어지면서 각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안쪽으로 5만큼 두께를 주면 이렇게 이제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머지 지금 다 하이드 시키고 이 꺼보면은 지금 솔리드 바디가 뭐 그동안 여러 개 있었는데 이런 여러 다양한 것도 있었는데 지금 얘만 남기고 나머지 것들을 다 숨겼습니다. 네. 자 이렇게 됐고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이런 모델이 됐고요. 그래서 얘를 어널리시스에서 매저에 가가지고 우리가 측정을 해보면 솔리드 바디를 선택해서 오브젝트 해보면 157068 약간 끝부분이 살짝 다르긴 합니다만 이 정도는 아마 계산상에 오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57068 정도의 이제 이 부피가 나오네요. 이렇게 나왔고 얘를 우리가 이제 렌더링을 해보면 렌더링에 가서 렌더링을 해보면 지금 이런 뷰에서 우리 렌더링을 해볼까요? 지금 이제 물론 여기에서 우리가 페이스 엣지만 없애봐도 뭐 그럴듯해 보이지만 사실은 지금 여기에서 이제 이 머티리얼 재료가 플라스틱인데 ABS 하이 글로스 블루라고 되어 있었나요? 얘를 어사인을 하면 지금 이렇게 보이고 얘가 좀 더 제대로 보이려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가 이 레이 트레이스드 스튜디오를 켜서 얘를 켜서 여기에서 지금은 이게 돌아가는 이런 상태인데 우리가 얘를 스태틱한 상태에서 제대로 계산을 하려면 이 상태에서 얘를 눌러주면 스타트 스태틱 이미지 얘를 눌러주면 비로소 이제 열심히 계속 업데이트를 할 겁니다. 개선을.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여기 얘가 이 그림자도 보이고 그 다음에 여기 이 그림자가 얘는 그림자가 아니라 이게 반짝이는 재질이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비친 그러한 것도 지금 이제 개선이 됐죠. 그래서 상당히 리얼하게 개선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스탬핑 파츠, 스탬핑 부품을 만들어 봤습니다. 예, 그럼 마칩니다.